대구 사람인 거 알지? 나 그때 초등학교 저학년이었고 대구 수성구에 살고 있었어. 지금 생각하면 되게 오래된 기억인데 그때 그 일들이 아직까지 생생하거든. 이해를 위해서 내 집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, 그때 내 방 문을 딱 열면 거실이 있었고 건너편에 미닫이 문이 있었어. 근데 그 미닫이 문을 열면 바로 왼쪽에 우리 안방 문이 있었고, 조금 짧은 복도가 있고 드레스룸 있고 안방 화장실이 있었어. 조금 넓은 집이었는데, 근데 그 미닫이 문을 딱 열면 안방 문을 닫아두면 창문이 없으니까 낮에도 불을 안 켜면 엄청 어두워.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. 근데 거기가 항상 뭔가 튀어나올 것 같고 되게 무서워하던 공간이라서 내가 혼자 있으면 절대 그 미닫이 문 안 열었단 말이야. 하여튼 거기서 일어나는 일도 한 개 있고, 그거 말고는 내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가위를 눌렸던 것도 그 집이었고, 세 번째는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 라는 생각이 들 이야기야. 시작할게. 첫 번째 이야기는 그날 이제 내가 학교를 마치고 집에 혼자 있던 날이었어. 내 기억상으로 낮이었고 정확히 몇 학년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. 뭐 키나 막 이런 거 생각하면 초등학교 한 3학년? 2학년쯤 되지 않았나 싶어. 그때 나는 내 방에서 혼자 놀고 있었어. 문을 닫고. 그때는 막 휴대폰도 막 코비 쓰고 그러던 때라서 지금처럼 막 다 들고 있는 시절이 아니었고, 혼자 있으면 그냥 장난감 가지고 놀거나 뭐 책 보거나 TV 보거나 그게 일상이었거든. 근데 이렇게 방문을 딱 닫고 있는데 뭔가 방문 밖에서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야. 이게 사람의 촉이란 게 있잖아. 느낌이란 게 있잖아. 그냥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. 하여튼 그 당시 어린애가 느끼기엔 되게 설명하기 어려운, 어쨌든 그래서 방문 밖에서 그런 느낌이 드니까 내가 뭔가 확인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. 내가 방문을 확 연 게 아니고 살짝 열었어. 살짝 열어가지고 눈으로 방 밖을 딱 봤는데 거실은 되게 조용했거든. 당연히 집안에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TV도 꺼져 있었어. 그래서 내 시선이 자연스럽게 거실을 보고 거실 건너편에 그 미닫이 문을 봤는데, 그 문이 완전히 닫혀 있는 게 아니고 조금 열려 있었거든. 나도 왠지는 모르겠어. 나는 항상 닫아도, 내가 항상 하교를 하고 집에 들어오면 그 문부터 닫아. 우리 부모님 항상 출근하실 때 열어놓고 가시거든. 무섭잖아. 근데 이상하게 나는 분명 그 문을 닫았는데 그 문이 열려져 있고 조금 그 틈 사이에 누가 서 있었어. 진짜로. 처음엔 내가 뭐 잘못 본 줄 알았다니까. 근데 아니었어. 진짜 사람이었어. 그냥 키는 나랑 비슷했고 한 초등학교 저학년 남자인데 머리는 덮은 머리였고 얼굴은 약간 귀염상이라고 해야 되나? 지금 입장에선 귀엽지, 초등학생이니까. 그러고 그렇게 서 있었단 말이야. 아무런 표정도 없이 그냥 빤히 나를 보고 있었어. 정말 사람 같았고, 근데 정말 사람 같았어. 그 순간 내가 진짜로 말 걸 뻔했잖아. 누구야? 라고 할 뻔했는데 머릿속에서 너무 당연한 사실이 떠올랐어. 나는, 너도 알다시피 형제자매가 누나밖에 없어. 누나 한 명밖에 없고 우리 집에 남자가 있을 이유가 없었어. 왜냐면 내가 그때 막 이제 이사를 와가지고 전학을 갔거든. 전학 온 지 얼마 안 됐던 시기라서 그 동네에 친구도 아무도 없었고 집에 누가 놀러 올 일도 없었어.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놀고 있겠지 내가. 그러니까 거기에 남자애가 서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냥. 그래서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진짜 온몸이 얼어붙는 거야. 내가 뭘 본 건지 이해가 안 됐는데 일단 너무 무서우니까 방문을 쾅 닫았다. 닫고 바로 이불 속으로 들어갔어. 어릴 때 막 그런 거 있잖아. 무서우면 막 이불 속에 들어가서 숫자 세고 있으면 좀 괜찮아지는 것 같고. 난 정말 숨도 크게 못 쉬고 혼자서 정말 벌벌 떨고 있었던 그 기억이다. 그리고 난 한참 동안 그 방문을 다시 안 열었고, 뭐 얼마나 지난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. 되게 오래 지났던 것 같고, 조금 진정되고 나서 일단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. 나 잘못 본 걸 수도 있으니까. 그래서 다시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봤다. 거실은 그대로고 그 건너편 미닫이 문도 봤어. 근데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알아? 물론 아무도 없었는데 문이 닫혀있더라. 그 미닫이 문이 뻑뻑한 게 아니고 정말 닫히고 이게 드르륵 드르륵 소리나 딱 닫으면 쾅 소리가 잘 나. 소리가 되게 컸단 말이야. 근데 아무 소리도 없었는데 분명 내가 아까 봤던 건 조금 열려있는 미닫이 문 틈으로 남자애를 봤었는데, 내가 무서워하면서 방문을 닫고 있다가 나오니까 그 미닫이 문이 닫혀있는 거야. 진짜 소름이지. 근데 뭐 그 다음부터 그런 일은 없었고 나는 그 뒤로 그 아이를 다시 본 적이 없어. 한 번도. 내가 그날 이후로 한동안은 내 방문 열 때마다 항상 건너편 미닫이 문부터 확인을 했거든. 뭐 오늘 열려있는지 닫혀있는지 그 틈 사이에 누가 서 있는지
와, 그리고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은 제일 소름 돋는 건 그 아이가 무섭게 생겼다는 게 아니야. 정말 사람같이 생겼어. 그냥 너무 자연스러웠던 게 정말 무서웠던 것 같아. 이제 두 번째 이야기야. 이건 내가 처음 눌린 가위인데 이것도 같은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이야. 이 꿈은 아직까지도 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. 자, 내가 꿈에서 눈을 떴다. 근데 베란다에 내가 엎드려 있었어. 그리고 꿈속에서 나는 엎드린 채로 가위니까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고 누군가 내 몸을 발로 밟고 있었어. 근데 이상하게 뭐 아프진 않아. 당연히 뭐 꿈이니까 아프진 않아. 그래서 뭐야 이러고 있는데 그때 내가 이렇게 고개가 왼쪽으로 이렇게 돌려져 있었거든. 내 등을 밟고 있는 사람을 볼 수 있었단 말이야. 흰 소복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엄청 길었고 얼굴은 피범벅이야. 아직도 그 얼굴이 기억나거든. 정말 어릴 때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처녀 귀신 같은 모습이야. 그 귀신이 나를 내려다보면서 막 웃고 있어. 사실 그때 나는 뭐 크게 무섭지가 않고 나를 놀리는 것 같아서 기분이 되게 나빴거든. 그러다가 그 귀신이 자기 발을 살짝 떼더니 발톱이 엄청 길고 날카로웠단 말이야. 그걸로 내 등을 찌르기 시작했어. 한 번, 두 번, 세 번 푹푹푹 찌르는데 꿈이라 뭐 아프진 않잖아. 그래서 되게 웃긴데 내가 아픈 척을 좀 해줘야 되나? 아니 그런 생각을 내가 되게 했었거든. 그래서 일부러 막 아픈 척 했어. 으아 이러면서 그냥 그 귀신이 엄청 웃더라. 기분 좋은 듯이. 그러고 나서 꿈이 깼어. 눈을 뜨니까 난 내 방에 있었고 뭐 근데 그때 기분이 되게 이상했어. 보통 무서운 꿈을 꾸면 내가 악몽을 되게 많이 꿨었거든. 악몽 꾸면 난 되게 무서워했단 말이야. 근데 그건 가위라서 더 심한 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전혀 무섭지도 않고 꿈인 걸 너무 당연한 듯이 인식을 하고 있어가지고 되게 신기했던 경험이었다. 그 뒤로도 이제 전에 내가 말해줬던 합정집이나 이런 데서 가위를 눌린 적이 있긴 있지만 되게 신기했던 웃겼던 경험 중 하나였던 것 같아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야. 앞에 두 개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진 않은 일이잖아. 내가 겪었던 일이지만 세 번째 이야기는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서웠다를 느낄 수 있었어. 진짜 짧은데 이것도 같은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이야. 지금으로부터 거의 20년 전 일이거든. 근데 이상하게 시간대는 기억이 나. 밤 9시쯤이었던 것 같아. 그때 우리 어머니는 가끔 야근을 하셨는데 야근하는 날에는 보통 10시가 넘어서 집에 오셨고 나는 그런 날이면 뭐 이모 집에 가 있거나 그렇게 했었어. 근데 그날은 내가 학원도 갔다 오고 학원 마치고 어디서 놀다가 조금 늦게 들어왔던 것 같아. 그래서 시간은 늦었지만 어디 맡기기도 좀 애매하고 해서 내가 혼자서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어, 엄마를. 거실에서 열심히 막 TV를 보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. 내가 그때 현관 모니터를 봤거든. 화면을 보니까 뭔가 이상해. 화면이 되게 까만색인 거야. 원래는 내 문 앞에 누가 있는지 얼굴이 보여야 되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초인종의 카메라를 손으로 가리고 있는 거야. 그리고 그 가린 손가락 틈 사이로 그 사람의 얼굴이 보이는데 어떤 한 남자가 모자를 푹 눌러쓰고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초인종 카메라를 손으로 막고 이렇게 있었어. 그래서 내가 이거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이잖아. 내가 말했어. 누구세요? 이러니까 밖에서 남자가 택배 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. 근데 그 말이 더 이상하지 않아? 봐봐. 그때가 거의 밤 10시 가까이 됐었거든? 택배가 올 시간도 아니라고 생각했어. 그리고 무엇보다 택배 기사님이라면 초인종 카메라를 손으로 가릴 이유가 없잖아. 물론 지금 생각하면 진짜 뭐 택배였을 수도 있지. 그 사람이 뭐 정말 부끄러워서 그렇게 손을 댔을 수도 있어. 근데 어린 내 입장에서는 정말 본능적으로 이상했어. 이건 열면 안 된다. 그래서 내가 말했어. 그 앞에 놔주세요 라고 말했거든. 그랬더니 그 사람이 바로 가지 않고 꼭 직접 받아야 되는데 뭐 사인을 해야 한다고 했던 것 같아. 와, 그때부터 갑자기 막 무섭더라. 그래서 내가 바로 엄마 전화를 했어. 엄마한테 엄마 누가 택배 왔다고 하는데 카메라 막 손을 가리고 있다. 내가 이렇게 말했어. 엄마는 그냥 담담하게 무시해, 문 열지 마 이러시더라고. 우리 어머니가 좀 쿨하셔. 그래서 난 대답도 더 안 하고 그냥 TV 소리만 이제 크게 더 틀었단 말이야. 그때 그 사람이 한 번 더 초인종을 눌렀어. 띵동. 와, 난 정말 고민이 되더라. 이걸 한 번 더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. 이렇게 내가 그래서 그 현관문 화면만 이렇게 보고 일부러 대답을 안 했어.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단 말이야. 이렇게 한 10초쯤 지났나? 그 사람도 포기한다는 듯이 그냥
손을 떼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더라고. 그날은 정말 엄마 올 때까지 난 계속 거실에서 막 TV 소리 크게 틀고 무서워하면서 있었거든.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게 며칠 뒤에 우리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애가 실종이 됐대. 물론 그 초인종을 눌렀던 사람이랑 그 사건이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순 없는데 정말 소름 돋게도 갑자기 같은 단지 내에서 애가 실종이 됐다? 와, 약간 의심이 되긴 하지. 만약 그때 내가 문을 열었다면 어땠을까? 지금 내가 이렇게 너하고 이렇게 통화를 할 수 있었을까? 정말 귀신보다 무서운 건 진짜 사람이더라. 여기까지가 내가 대구에서 겪었던 무서웠던 일이야. 되게 짧은 이야기인데 그 한 아파트에서 다 일어났던 일이었거든. 그 아파트에서 겪었던 일들은 전부 길지 않아. 문틈에 서 있던 남자애도 한 번 보고 끝이었고, 가위도 한 번 눌리고 끝이었고, 초인종 누른 사람도 그날 이후로 다시 본 적이 없어. 뭐 내가 어릴 때라서 잘못 본 걸 수도 있고 꿈이랑 현실을 과장해서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어. 그래도 그때 살면서 처음으로 겪었던 무서운 일들이라 좀 기억에 남아서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. 그럼 잘 자.